자, 여러분들 쉬셨으면 저희 아까 이어서 문제 1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일제계 방향 스프링클러 설비의 아이소메트릭 다이어그램이다. 주어진 조건을 참고하여 이 설비가 작동되었을 경우 표의 유량, 구간 손실, 손실일 등을 담란의 요구 순서대로 수리 계산하여 산출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수리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 산출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 가보니까 뭐 어려운 그림은 아니야. 여러분들 A, B, C, 나, 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구경 나와 있고 지금 직관에 대한 어떤 길이나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땐 제가 누적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헤드 A 같은 경우에 유량이 나와 있고요. 뭐 유량 나와 있고 자 이거 보세요. 헤드 유량이 지금 100이래요. 여기가 100이죠. 그럼 A부터 B까지 구간 여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는 유량이 당연히 몇일까요? 100이겠죠. 그리고 여기 길이가 1.5m인데 여기 마찰 손실 1m당 마찰 손실이 0.01이에요. 그럼 여기에 구간 손실은 1.5에다 몇을 곱한 거예요, 여러분들? 0.01을 곱해서 0.03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0.03이 나왔잖아요. 그럼 손실계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0.03 구간 손실이 나왔고 헤드 A에서 마찰 손실이 0.25였으니까 A에서 B 손실은 얘도 더해질 거고 얘도 더해지겠죠. 그죠? 그럼 몇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0.28 메가파스칼이란 압력이 나오겠죠. 손실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채워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뭐 설치된 개방에도 요거는 원래 나와 있었고 배관부속 그러니까 요 방사압이네 여기 0.25 배관부속 및 밸브리 마찰 손실 이러니까 쉬운 거야 이 문제는. 요게 없으니까 요게 있으면 짜증난단 말이야.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문제들 있잖아. 뭐 이게 징유티냐 플류티냐 여기 엘보우가 몇 개가 들어갈 거냐 레듀샤가 몇 개가 내가 얘기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 벌써 인상 찌푸리고 있잖아요 나처럼.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 자체에서 그걸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자 4번 필요합은 노즐에서의 방사압과 배관 끝에서의 압력을 별도로 구한다. 자 그럼 저하고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왜냐하면 이런 유사 문제는 있었지만 이런 문제는 없었거든요. 자 1번 한번 구해봅시다. 손실계 말씀드렸습니다. A에서 B에서의 손실 지금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0.25란 걸 통해서 요 두 개를 통해서 얘가 나온 거죠. 배관 길이가 지금 여기가 1.5m예요. 그림에 가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생기는 마찰 손실이 1m당 손실이 0.0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두 개를 곱해주면 그 구간에 0.03 메가파스칼이란 손실이 나올 거고 여기 손실계는 이제 손실 합계거든요. 그럼 아까 0.25에 방금 나온 더해주면 되죠. 얘를 맞습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2번이죠. 여기 헤드 B의 유량. 자 그럼 헤드 B의 유량 같은 경우는 여기 유량 얘기하는 게 여기 유량. 그럼 여기 유량은 여러분들 얘의 마찰 압력과 뭐 얘의 방사압 이런 것들이 다 누적이 돼서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공식을 쓸 때 어떤 공식을 쓰죠 보통? 요 공식 쓰죠. 요거 Q는 K 루트 CP. 그래서 저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뭐를 구했냐면 K 값부터 구했어요. 왜냐면 K 값이 없으니까. 자 아까 방사량이 헤드 A에서 방사량이 얘가 몇이었죠? 100이었죠. K 값 모르죠. 루트에 10 곱하기 아까 P의 방사압력이 0.25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P의 방사압력이 아니고 A의 방사압력이. 자 그럼 K 값 나오겠죠? K 값이 저기 나와 있듯이 63.25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끝났네. 그럼 Q의 B는 K 루트 CP에 넣어주면 되죠. 63.25 곱하기 루트에 10 곱하기 자 여기 P에 들어갈 때 이제 누적 압력이 들어간다고요. 지금까지 누적됐던 압력 0.28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요게 되는 거죠. 오케이. 유량이 조금 늘어났네요. 왜냐하면 당연히 여기 유량이 100이라면 여기 유량은 조금 더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손실이 그만큼 여기서 왔을 때 손실이 그만큼 여기는 적으니까 유량 손실이 좀 적으니까 유량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자 B에서 C 이제 B에서 C 구하래요. B에서 C. 그럼 B에서 C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에서 얘 구하라 그랬거든요. 유량. 그럼 BC 유량 같은 경우는 BC 유량 여기죠 여기. 그럼 얘의 유량과 얘의 유량, 요 헤드의 유량과 요 헤드의 유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나가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BC 같은 경우는
BC 같은 경우가 동그라미 3번이죠? BC 유량 더해주면 되겠지. 즉 지금까지 나왔던 유량 100에다가 얘를 더해주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뭐 205.84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구해주시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1.5m의 마찰 손실이 0.04라고 지금 문제 자체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그냥 어떻게 해서 두 개를 곱해줘서 0.06이란 답을 내주고 낙차는 지금 없어요 계속. 그리고 손실계는 지금 아까 0.28이 나왔던 거에 얘를 또 누적시켜서 0.34메가파스칼이란 압력 손실이 또 나온 거고요. 헤드 C 손실도 구할 수 있겠죠? 헤드 C 손실이 아니고 헤드 C 유량 지금까지 나왔던 K값은 아까 그거 쓰면 되고 0.34 넣어서 얘 구해주고 C에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C에서 나. C에서 나의 유량도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그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그래서 뭐 205.84 지금까지 나왔던 거에 방금 나왔던 116.63을 더해서 322.47이란 유량이 나온 거고 똑같이 마찰 손실계 구해서 0.15메가파스칼 그리고 총 마찰 손실 0.49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따로 안 풀게요. 왜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거니까. 여기는 한번 봐야죠. 나에서 갑니다. 나에서 가. 그럼 나에서 가는 지금 문제에서 가보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서 가.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지금 여기 쪽에 대한 어떤 문제라던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이라던가. 근데 지금 보니까 얘하고 얘가 생긴 게 어때요? 똑같죠. 즉 여기서의 유량이 아까 몇이었냐면 최종적으로 구했을 때 322.47이었으니까 위의 유량도 어떻게 온다? 결국 똑같이 온다. 그래서 322.47을 몇 배 해줍니까? 2배를 해줘서 644.94가 나온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똑같이 이게 나왔으니까 마찰 손실 압력 구해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낙차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근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낙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여기서 펌프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얘는 오히려 펌프한테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손실이 되는 게 아니고 도움을 줄다는 거지. 마찰 손실 압력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더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낙차만큼을 여러분들이 빼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움을 주니까 오히려. 만일 이게 손실이라면 여러분들 여기를 마이너스 10이 아니고 플러스 10이라고 해서 이 구간 손실에 플러스 10을 더해줘야 마찰 손실이 누적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오히려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낙차만큼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손실계를 구할 때 0.49 더하기 0.14 해주고 이 낙차를 고려해 주는데 플러스 0.1이 아니고 뭐요? 마이너스 0.1. 이거 왜 마이너스 0.1인지 아시죠? 1메가파스칼은 몇 미터니까? 100m니까. 해서 여러분들 저 미터를 우리가 메가파스칼로 바꿔준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게 몇 점 정도? 12점 정도로 나오네요. 처음 나왔던 문제니까 하나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유사 문제는 앞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시고 12번 자 이건 안 해도 되죠? 5개 소화전의 쪽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13번 뭐 이런 거는 부속품에 대한 거죠. 순환배관에 설치하는 밸브, 릴리프 밸브, 제거 여과 기능, 스트레이너, 흐름 방향 변화시키는 거, 앵글 밸브. 이게 원래는 뭐 90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일단 흐름 방향을 변경시키는 건 앵글 밸브라고 하나 알아두십시오. 밸브의 개폐 상태 여부를 용이하게 유관 판별하기 위한 거 개폐 표시형 밸브. 성능 시험 배관의 유량계의 후단에 설치해야 되는 거 유량 조절 밸브. 전단에 설치하는 건 그냥 개폐 밸브. 6번 배관 연결 부분에 가스켓이 들어간다면 플랜지 이음. 이런 거는 약간 기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알아두셨으면 하고 14번 보세요.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가 겸용된 옥내 소화전 설비. 가보면 겸용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죠? 연결 송수관 설비가 겸용된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어느 건물이 있다. 옥내 소화전이 2층에 3개, 3층에 4개, 4층에 5개다. 그러면 N개수를 몇 개로 산정해요? 여러분들 5개로 산정을 해야겠죠.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조건. 실향정은 20m, 배관의 마찰 손실 수준은 실향정의 20%라고 했으니까 얘가 실향정이 20m라고 했으니까 배관의 마찰 손실 수준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눌러줄 때 어떻게 해주면 돼? 얘는 20 곱하기 0.2. 과한 부속품의 마찰 손실 수준은
배관 마찰 손실수도의 50%라고 했으니까 배관 마찰 손실수도 같은 경우는 실향정의 20%라 그랬죠? 그러면 2는 4 해서 몇 미터 나오죠 이거? 4m가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 4m에 또 50%니까 0.5가 되겠죠, 그죠? 그럼 몇 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2m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소방 호스의 마찰 손실수도 값은 100m당 26m라 그랬잖아. 그럼 호스 길이가 15m니까 호스 손실은 100m당 26m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호스 손실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3.9m가. 너무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 전향정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 더하기 2 더하기 3.9 더하기 20 해가지고 전향정 값 하나 쫙 세팅해 두시고, 성능시험 배관의 구경 같은 경우는 해설에 나와 있듯이 요 150%로 운전시와 이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경 같은 경우는 이걸로 구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2.086 그죠? 얘로 구했었잖아요. 즉 이거죠. Q는 얘 구하는 거죠, 얘. 자, 대신에 성능시험 배관의 구경을 구할 땐 이 기준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토출량이 몇 배요? 1.5배. 얘 몇 배? 압력이 65%니까 0.6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D값 구해주는 문제. 펌프의 성능시험을 위한 유량 측정 장치 최대 유량 몇 프로 이상? 175% 이상. 4번 토출축 주배관에서 배관의 최소 구경을 구하시오. 배관은 최대 유속을 적용한다. 옥내수화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속을 몇을 적용하죠? 우리? 4를 적용하죠. 여기다 넣어주라는 거죠. 자, 근데 대신에 이 구경이 여러분들 몇 미리 이상이어야 되냐면 100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최소. 왜냐하면 연결 송수관 설비와 여러분들 겸용이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옥내수화전 주배관 구경을 100mm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소 기준이 있다라는 거, 최소 100mm 이상은 대줘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0mm야, 여러분들. 이거 구해보면 얘가 58mm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 58mm를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실 땐 100mm로 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7년 11월 11일 기사, 그러니까 아까 지금 2회차 기사한 거고 지금 4회차 기사 문제. 미분무 소화설비, 미분무가 잘 안 나오다가 한번 나왔네요. 이거 화재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이니까 한번 보시죠.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누적 최적 분포가 400 마이크로메타 이하로 분무가 되고 ABC급 화재의 적응성을 갖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400이랑 ABC 들어가 있고요. 문제 2번. 이런 건 앞에 많기 때문에 따로 풀진 않겠습니다. 얘가 뭡니까? 제연 설비에 대한 어떤 출입문들이 뭐 병렬로 설치되어 있냐 아니면 직렬로 이거 아까도 나왔었죠. 근데 아까 건 좀 쉬운 문제였고 얘는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설 참고하셔서 이 문제는 한번 해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이건 뭡니까? 개방형 헤드와 폐쇄형 헤드의 차이점을 구하시오 그랬잖아요. 그럼 개방형 헤드 같은 경우는 가멸부가 없고요. 폐쇄형 헤드는 가멸부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멸부가 없는 건 개방형 헤드, 가멸부가 있는 건 폐쇄형 헤드. 개방형 헤드를 적용하는 설비는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다. 세 가지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4번. 18층, 18층짜리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조건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6점짜리라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실향적 나와 있죠. 마찰 손실수도 나와 있죠. 유속, 효율, 전달 개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1번 이 설비의 펌프의 토출량을 구하시오. 기준 개수는 최대치. 그러니까 기준 개수라는 건 아파트이기 때문에 총 몇 개? 아파트는 몇 개예요, 여러분들? N 개수. 10개잖아요, 10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10 곱하기 80해서 800이 나오겠죠. 원래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 건데 리터 퍼 분. 그래서 이런 거는 리터 퍼 분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하셨죠. 얘는 메타 3으로 구하시면 되고 메타 3으로. 그래서 리터 퍼 분으로 구해주면 뭐 800 리터 퍼 분이다. 이 설비가 확보해야 할 수원량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 800이 나왔죠? 그냥 20분. 그러면 1600리터다. 자, 근데 메타 삼승으로 구하려면
뭐 1.6 메타 3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메타 3승 구하시고 축동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시면 축동력이죠. 효율 고려하죠. 전달계수 고려합니까? 아니요. 즉 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동력에 대해서. 축동력은 전달계수 안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1.73, 21.78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1.1을 안 해주면. 그래서 이런 거 전향정 구해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축동력까지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5번. 뭐 요것도 우리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가보니까 흡입측 진공계 150mm HG다. 그래서 흡입측 전향정을 구할 때 이 150을 몇으로 나눠줘, 여러분들? 760으로 나눠주고 10.332로 곱해줘서 흡입측 양정을 하나 구해주고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안 까먹으셨죠? 대기압 이용하는 거? 여기도 대기압 이용하는 거죠? 자, 지금 0.294 메가파스칼이라 그랬죠? 그럼 얘를 몇으로 나눠줘요? 0.10132호로 나눠줘서 10.331을 해주니까 뭐 29.978이 나왔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전향정을 구하라고 했을 때 토출측 전향정과 흡입측 전향정을 구해놨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시고 그리고 실향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들. 토출측 압력계, 우리가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압력계가 있는 거고 여기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진공계와 연성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지금 전향정이 29.978m가 나온 거고 맞습니까? 얘는 뭐가 나온 거야, 여러분들? 얘가 나온 거죠. 둘 사이의 높이가 몇 미터래요, 지금? 50cm라고 했으니까 요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 전향정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시는 문제입니다. 32.52m. 그래서 이거 앞에서 비슷한 문제 풀어봤으니까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6번. 하나의 제형구역의 면적은 몇 제곱이네? 1000제곱 이내로 한다. 말문제죠. 재현설비에 대한.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형구획한다. 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암기 잘 하시고. 통로상의 제형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몇 미터죠? 6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나의 제형구역은 직경 몇 미터요?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제형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각각 뭐를 넣어주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서 화재안전 기준의 문구를 만들어주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요거는 똑같은 문제죠? 예,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비슷하게 나왔던 문제니까 이런 거 해설 참고하셔서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8번. 아까 풀었잖아요, 여러분들. 분말 소화 설비에서 분말 약재 저장 용기와 연결 설치되는 정압 작동 장치에 대한 다음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정압 작동 장치의 설치 목적은 무엇인지 쓰시오.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이 되었을 때, 자, 포인트는 얘죠.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장치. 두 번째, 정압작동 장치의 종류 중 압력 스위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압력 스위치 방식. 가압용 가스가 저장 용기에 가압되어 압력 스위치가 동작이 되면 뭐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되어 주밸브를 개방시킨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두 가지 방식이 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 기본서 참고하시면 제가 대략적으로 넣어놓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라 또는 이 설치 목적을 써라라고 하시면 뭐 4점짜리 문제였으니까 하나 알아두시고. 문제 9번. 연소방지 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단어를 쓰시오. 1번 연소방지 전용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살수 헤드 수가 4개 또는 5개일 경우 배관의 구경은 뭐 65mm로 할 것. 요거 화재안전 기준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방수 헤드 간의 수평 거리는 연살 설비 전용 헤드, 연소방지 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뭐 1.5m 이하로 하고 살수구역은 지하구의 길이 방향으로 350m. 잘못 들어갔네요, 여러분들. 350m 이하마다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1개 이상을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뭐 3m 이상으로 할 것, 뭐 이런 기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60이라고 되어 있으면 350으로 바꿔주십시오. 근데 책은 그냥 제가 350으로 해놓을게요. 자, 문제 10번. 피난 설비 중 인명구조기구 종류 3가지만 쓰시오. 방열복 또는 방화복 쓰시고 뭐 공기호흡기, 인공소신기 쓰는 문제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11번 요런 건 앞에 똑같이 있죠? 똑같이 있는 문제. 근생 옥내 요것도 앞에 똑같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따로 풀진 않겠습니다. 따로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13번 이게 뭡니까? 소방시설의 가압 송수장치에서 주로 사용하는 펌프로 터빈 펌프와 볼류트 펌프가 있다. 이게 원심 펌프 종류거든요. 터빈이랑 볼류트 펌프. 이들 펌프의 특징을 비교하여 다음 표의 빈칸에 유, 무, 대, 소, 고, 저 등으로 작성하시오.